아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재밌는 결혼식도 보고 바로 유학을 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가셔서 여기서의 과정도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유학을 갔을 때 현장에서 한국에서의 공부와 아무래도 현지에서 느끼는 그런 공부의 차이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느끼게 되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있으셨는지. 그게 아무래도 저희 음악이 아니고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유럽에서 시작된 음악이죠. 그렇죠. 그런 본토에 그래서 가서 제가 느낀 거는 그곳에서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 그 문화에서 녹아져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완전 저희랑은 차별이 돼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느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것을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더 진행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테크닉적으로 훨씬 더 많이 접근하는 방향들이 많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정말 문화에서 그리고 자연에서부터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 뭐 수없이 많은 성악,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유럽 가서 막 상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일들, 느낌이 조금 다르구나. 테크니컬하게는 인정을 받지만 이 전반적인 어떤 문화 코드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방인 아니면 그렇죠. 음악을 공부하는 외국 사람 그렇죠. 이런 느낌이구나.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정말 크게 그거를 뼈저리게 한번 느꼈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석사 과정 오페라과 빈 실분대 오페라과 과정 중에 그때 만나게 된 이제 지휘자 선생님 닐스 무스 선생님이요. 닐스 무스라는 이제 왠지 첩보 영화이다.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1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 이제 제가 그 석사를 하게 됐지 그때 단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선생님께서 그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진짜 근데 여기에서 살고 싶니 너? 여기에서 정말 계속 너 어떻게든 음악으로 너 해보고 싶은 거니?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런 마음이니까 나왔고 그런 마음이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다 라고 했더니 이제 솔직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쭉 지켜봐왔지만 너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아무래도 그 특유의 아시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핸디캡을 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깨지 못하면 아마 여기 유럽에서 네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한들 이쪽 유럽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는데 쉽지가 않을 것이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 물론 뭐 네가 노래를 정말 잘한다는 가정하에서 뭐 취직할 수 있고 그리고 극장에서 노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진짜 잠깐이다. 정말 길게 네가 공연을 할 거면 그 사람들과 정말 친화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어를 네가 정말 할 수 있음에도 너가 저 훨씬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내가 많이 봤던 것 같아. 네가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충고들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뭐 무대 위에서나 카메라 켜져 있는 데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이지만 그게 뭐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나오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면은 평소 때는 진짜 거의 참 좀 구석으로 가야지. 나는 뭐 카메라 있으나 없으나 계속 깔깔깔깔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진짜 좀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어서 나는 많이 바뀌었다 아니면은 뭐 바꿀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많이 바뀌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하고 전혀 녹아있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조금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억지로라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좀 이런 유럽 친구들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에너지를 쓰고 조금 더 굳이 이런 말도 평소 같으면 안 할 말들도 막 하고 뭐 이런 태도들을 보였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훨씬 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음악도 훨씬 더 이렇게 그런 독일어로 페어젠리히카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인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 그런 인격에 바뀐 인격에 묻어나오는 그런 음악들도 많이 무대 위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그렇죠. 결국은 그 나라의 그 토양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이 지내는 그것이 사실은 유학 생활, 외국에서 그들의 문화를 영위하는 생활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기술만 놓고 따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로 이제 유학 와도 돼요. 아, 그럼요. 그래요. 기술은 기술만 정말 따지면. 유럽 분들 모두가 인정하는 건데 네. 한국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기술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한국 사람 좀 인정받구나. 아예 무조건. 그래서 나스타도 그렇지. 뭐 하이C, 하이디 뻥뻥 맞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 알프스 소년. 유학 안 가도 어쨌든 뭐 하여튼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현지화돼서 하는 어떤 그런 노력 끝에 뭐 강사 비있는데 강사가 되셨는데 그게 이제 뭐 말이 쉬워서 강사지 비인국립대가 굉장히 그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음악기관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네. 2019년에도 저도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서 그렇게 조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년마다 그 정식 기관에서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음악 공연 예술대학교에 이런 뭐 이런 여러 가지 랭킹을 매기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2019년에 이 빈국립음대 M대배라고 하거든요. M대배가 1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아닌 해도 거의 대부분 2등 아니면 3등 1, 2, 3등에서는 항상 그럼 세계 뭐 최고의 음대네?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석사 아까 14년 15년도에 그 석사 과정 마칠 때쯤에 그 식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끝나고 지금 언뜻 듣기로는 한 4년 5년 동안 지금 강사 생활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의 석사 과정 석사 학위 받으시자마자 강사가 되신 거예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석사를 조금 늦게 끝냈고요. 석사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뭐 공연했던 것도 있고 중간에 학교에서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계속 또 학교 측에서 뭐 해달라고 했던 것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석사도 조금 더 늦게 끝내가지고 2018년에 끝났고 그러고 나서 2019년 3월부터 제가 재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 전에. 그러니까 오 학생 믿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한 콩쿨 이런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제가 미리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오사카 콩쿨 그게 이제 아마 가장 큰 그때 뭐 1등 했습니까? 네, 그렇죠. 난 반에서 1등 못했네. 그 콩쿨 잠깐 한번 어떤 경험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오사카 콩쿨은 이제 제가 그 전 세계에서 오사카 콩쿨도 이제 지역 예선이 있고 그런 지역 예선을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이제 다 모여서 본선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음악 전 파트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피아노도 있고 뭐 현악도 있고 이런 걸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2015년도에 6월인가 그때 비엔나 예선에 참가해서 그때 한 200명 정도가 전 음악 파트에 참가를 했었고 그 중에 한 세 팀을 이제 거기에 갈 수 있는 항공권 그리고 체류비
그리고 그것까지 다 주는 팀이 3팀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요? 그 3팀 안에 제가 이제 뽑혀서 네. 그때 10월에 오사카로 본선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오페라 부르면서 1위를 오페라? 네. 오페라 독일인데 그것도 뭐 그러니까 독일 하면 막 그 가곡해야 될 거. 가곡해야 될 것 같아. 요를레이. 요를 야 알프스잖아. 에델바이스. 죄송합니다. 번이라고. 그래. 여하튼 독일 하면 뭔가 이렇게 선율이 막 아름다워. 그렇죠.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페라라고요? 네. 근데 뭐 또 독일에 또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들이 많이 그렇죠. 그래도 뭐 바그나우 있고. 네, 대표적인 바그나우를 들 수 있고 또 슈트라우스라던가 리버. 등등 네이버도 있고 우리 저번에 타노이저 한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타노즈는 제가 뭐 전쟁 마타네 사수. 그치 마타네 네. 사수 어쨌든 제목만 들었지 뭐. 그런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탄탄히 쌓고 이렇게 교수가 되고 그렇지. 결국은 이제 그 직업의 단계로 완벽하게 올라갔다라고 봐요. 이제 우리 바깥 사람들이 그렇죠. 보기에는 이제 수련의 단계에서 직업의 단계로. 그렇지. 우리가 직업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영어나 독일어라고 잡 또는 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욥. 그렇게 되고 나서 바라보는 어떤 음악이나 어떤 나의 예술가로서의 생활이 수련 단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좀 달라져요? 나 이제 뭐 완전 득음했어 이런 거 아닐까? 뭐 아닙니까? 근데 그 가르치는 부분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네. 워낙 출중한 학생들을 많이 운 좋게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가르치는 부분은 어느 순간 제가 내가 이제 가르치는 거는 좀 잘하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한 번은 해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근데 노래는 아직도 방금 전에도 제가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얼마 후에 있을 공연 때문에 네. 그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그 리허설을 하는 동안도 내가 진짜 언제쯤 정말 행복하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허설을 하다가 왔어요. 이렇게 프로들이 이런 얘기하고 왜 저기 우리 나스타님 그 두비스트비 아이네 부분에 그렇지. 발음 안 된다고 발음 하나 때문에 몇 번을 그렇지. 그 중간에 있잖아요. 제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부르는 거. 네. 이거 한대. 미어 그 단어 다시 해봐. 그 아니야 불편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잡이 됐어요. 내가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가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하실 거. 어머.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성악이나 크로스오버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저는 붐을 일으키게 된 그런 뒷배경에 팬텀싱어라는 그치. 프로그램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네. 성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 자체가요. 사실 되게 아까 뭐 본인도 우연이지만 네. 저는 정말 우연이거든요. 왜냐면 락 그룹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합창도 가고 네. 막 이런 거 부르다가 그런데 여전히 약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음악 중에서 성악적 어떤 레파토리는 크로스오버나 아니면 옛날 경로를 만들어주는 팝 클래식 같은 느낌, 옛날 마리올 한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노래로 사실은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어려운 성악들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팬텀싱어라는 어떤 포맷이 이렇게 이끌어졌는데 유럽에서 이미 팬텀싱어를 먼저 하고 있었어. 그런 레파토리가 그런 형식의 그런 느낌의 오. 이제 그 세이첸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이첸토. 이제 그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뭔 소리를 하나 세이첸토는 또 무슨 뜻인가 이런 소리 하신 분들이 그렇지. 계시는데 우리 네. 일반인 분들은 팬텀싱어만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이 어느 날 저도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유럽에 있는 어떤 그 오디션 프로 같은데 그거는 노래하는 사람들 오디션이 아니라 아메리카 다 탤런트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거 비슷하게 그런데
우리나라 성악가 6명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팬텀 싱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파이널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파이널까지? 네.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안 유명하지?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 그걸 받아들일 게 좀 덜 됐는지 아니면 약간 그런 포맷 자체가 마이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어쨌든 파이널까지 올라가셔가지고 한국을 가신다고요? 독일, 뭐 오스트리아 이쪽 번역의 방송을 한참 타고 다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세이젠토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한참 잊혀졌는데 최근에 그 무슨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국기 선양을 하고 다닌다 어쩌고 뭐 이런 거 막 소개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다시 뜨는 거야. 지금 다시. 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우리 안민 선생을 알고 있었어요. 아.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거 떴다고 그랬더니 본인도 깜짝 놀랐네. 어떻게 이게 되었는지. 아니 원래 옛날 그 소환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잡다하게 말씀드렸는데 세이첸토 에피소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우리 한번 즐겁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세이첸토는 일단 남성 6인조 중창. 네. 비엔나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던 유학생들 6명 남자로 이루어진 그룹이었고요. 네. 처음에 반주자 여성 반주자 한 분까지 해서 원래 7명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6명 남자 이 노래하는 분들만 다니기도 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의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유래라고 해야 되나 이름의 뜻은 그 이태리어로 600을 얘기할 때 세이첸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이가 6, 첸토가 100이에요. 네, 그래서 600인데 6명의 몸무게 합이 이제 600kg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정말 그 노래하려고 모인 그룹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노래하려고 모인 그룹이 아니고 원래는 5명이었어요. 처음에 5명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이거 정말 여기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다. 이러면서 맨날 만나면 이제 유학생들끼리 참 힘들다 우리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 좀 더 신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유학생활 보내자. 이러면서 이런 취지로 이제 5명이서 이제 덩치들끼리 모였는데 5명일 때 이미 세이첸토가 그 정도 됐을 수 있어. 이미 유행이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아이스크림집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맨날 수다 떨고. 오스트리아 아이스가 또 맛있잖아요. 맛있어. 그렇죠. 이태리 장인분들이 오셔서 마시는 가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저희 멤버 중에 제일 큰 형님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여기 나가볼 생각 없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냥 추억 쌓기로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음의 베이스 파트가 한 명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어디 또 한동치 하시는 분 없나 막 수소문 해서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왜냐면은 괜찮은 베이스 분들이 꽤 계셨는데 다 탈락. 왜? 너무 말랐어. 그래가지고 탈락하다가 이 형님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급하게 아니 형들이 너무 웃겨. 노래 잘하고 이렇게 앙상블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몸무게를 맞춰야 되다니. 몸무게가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명이서 이제 덩치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선곡을 유레이즈니업을 녹화해서 이제 보냈는데 저희는 정말 그거를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재미로 한 거였고 원래부터 먹자 모임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재미로 어디 저기 이상한 연습실 강당 같은 데서 진짜 허름한 데서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조율도 안 돼 있는 피아노를 했어요. 그때 조율도 안 돼 있는 피아노로 막 해가지고 대충 해서 보냈는데 그게 이미 PD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선에 초대를 받게 된 거죠.
오히려. 예선을 그래서 어느 뭐 학교 강당 같은 데서 이제 그때는 그냥 비공개 씬으로 촬영 녹화만 하는데 이거는 방영될 건 아니었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불렀는데 저희 그때까지도 진짜 그냥 재미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옷은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집에 있는 그냥 아무거나 흰 셔츠 입고 청바지 아무거나 입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고 가서 그냥 막 불렀는데 그때 불렀던 게 이제 유레이즘역이랑 인더스틸 오브 더 나잇 보이스 투 그거를 이렇게 두 개를 불렀는데 그때 갑자기 거기에 PD들이랑 PD님들이랑 작가님들만 계셨거든요.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 쪽 이제 몇 분 계시고 소니 쪽 관계자분도 계셨나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만 계셨는데 저희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기립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나오면서 속된 말로 야 방송국은 진짜 쩐다 이러면서 야 올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방송국은 진짜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저 정도 뭔가 리액션이 나와야 되나. 진짜 뭐 이게 뭐 녹화돼서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반응이 뭐 자기적이다라고 생각했다. 일부러 막 큰 독을 하고. 그게 신기한데.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뭐 본선에 이제 초대가 됐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조금 난리가 난 거죠. 야 그럼 우리 진짜 방송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방송 나가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뭐 그냥 기다리는 동안 왜 이렇게 많이 오래 기다려 하면서 다들 징징거리고 형들 막 그것도 막 달래가면서 이래가지고 했어. 살짝 주로 그런 데가 형들이 징징 거. 왜 이렇게 내가 뭐 다른 차이가 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서 막 심사위원들이 울고 그리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또 막 관객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또 기립박수 치고. 그 영상 오늘 소환해도 됩니까? 그게 오스트리아의 무슨 프로그램이었죠? 그게 Die große Chance der Chöre라고. 그래서 große Chance라는 게 이제 뭐 빅 찬스. 빅 찬스죠. The Big Chance인데 große Chance라는 프로그램은 옛날부터 있던 프로그램인데 그게 폼을 계속 바꾸면서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락, 어떨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희가 나갔을 때가 이제 코어 그러니까 합창 경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창의 그 신분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결국에는 어찌저찌 하다가 파이널까지 파이널에 이제 10팀 정도가 올라갔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팀이 올라갔나 10팀이 올라갔나 그랬고 라이브로 진행이 됐었고 그게 무려 보통 파이널은 시청률이 40% 이상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그래가지고 이미 근데 저희가 중결승까지는 녹화였거든요. 중결승까지 중결승도 라이브였죠. 중결승도 라이브. 라이브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결승부터 라이브였는데 중결승 나가고 나니까 이미 막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거리를 나가면 알아보는구나. 사람들이 다 와서 사진 찍고 사인 받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짝 뭔가 연예인병이 생길 뻔하다가 잠시 이제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파이널 가서도 그날 바로 8인가 10팀 중에 다 잘라내고 4팀 탑 4까지 잘라내서 또 한 번 더 경연을 했고 그래서 탑 4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쉽게도 이제 뭐 몇 등인지는 안 밝혀주더라고요. 1등은 아니었어요. 1등만 딱 발표하고 끝났어. 그건 뭐 탑 4에 올라간다는 것만 해도 그렇지. 센세이션. 그렇죠. 네, 맞아요. 센세이션이었어요. 사실 센세이션은 맞았던 게 일단은 아시아 그렇죠. 사람들이나 아시아 팀들이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높게 올라간 케이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독일 말로 하면 TPC4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로 티피컬한 그 지역 사람들이 몇십 년을 보고 하는데 어느 날 아시아 사람들이 뚱뚱하게 해가지고 그때다 흰 청바지 입고 나와 노래를 불렀는데 탑4를 줬어. 그건 뉴스에. 그거는 뭐 일단 뭐 노래가 실력이 바탕이 돼 있었을 거고 근데 제가 그냥 이게 아마도니까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성악까지를 가지고 있는 뭐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뭐 방향성은 있겠죠. 뭐 오페라 아주 깊은 아까 바그너 뭐 이런 말씀 주셨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바그너 뭐 알기는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이러한 음악들이 이 성악가들에 의해서 다시 표현되고 노래를 불렀을 때 그 희열감이 만만치 않다. 막 느끼는 게 그러니까 오 저렇게 잘 불렀어? 성악가 맨날 이런 소리만 지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 친숙한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잘 나타내주는 것만으로도 요즘에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가 더 감동적이었던 거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탑4까지 진행되는 동안 레퍼토리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노래가 있었어요. 숙녀에게 변진서. 변진서. 아까 얘기하신 변진서. 근데 그 노래를 번역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숙녀에게는 경연에서 부른 적 없어요. 경연에서 부르지는 않았어. 어디서 불렀어요? 저희가 주로 뭐 초청받아서 가는 연주에서 외국에 있었네. 팩트를 준비하시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그때 세이첸토가 한참 유명했었을 때 저희가 또 재미삼아서 어쨌든 재미를 위해서 모였던 그룹이다 보니까 그렇죠. 재미를 찾아서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버스킹도 따로 신청해서 구청에서 신청하면은 유럽에서 비엔나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 배정받는 날짜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그 키안트너 슈트라스라고 제일 유명한 그 제일 중심 거리에서도 버스킹을 되게 자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숙녀에게 많이 불렀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경연의 단계를 떠나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 레퍼토리를 가져가는데 한국 레퍼토리 한국 사람이 성악가가 한다 그러면 청산의 살기야 이제 굉장히 뻔한 생각 들잖아요.